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추석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그리고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일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자, 우리는 연휴인데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미국장이 개시가 됩니다. 제가 그리고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제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저희 사무실이 일주일간 그 빌딩 전체가 그 바닥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출입이 제한돼서 사무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집에서 방송을 해서 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시황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JP모간에서 기관투자가용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경고를 좀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제가 꼭 분석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팔란티어가 급락을 했죠. 금요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왜 급락을 했는지, 그리고 과연 기회가 존재를 하는지 이것도 한번 보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핀테크의 강자죠. 소파이가 드디어 기회가 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소파이 이제 스윙 트레이딩 개시할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포트 점검 한번 해드리고, 그다음에 자문 상품을 저희가 출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는 말씀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S&P가 6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리기를 야간 선물은 상승하고 있어서 장은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만, 하지만 오늘 금요일이고 5일 동안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오후로 갈수록, 그리고 종가로 갈수록은 밀릴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나스닥은 한 0.5% 정도 밀렸고요. 그 다음에 S&P도 많이 밀렸죠. 그 다음에 러셀도 사실은 상당폭 올랐다가 다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아직 좀 이제 피로감이 좀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금요일 날은 프로핏 테이킹 물량이 좀 나왔다. 그러니까 라지캡 그로스 스탁들이 좀 장을 밀었고, 그 다음에 스몰캡하고 미드캡이 장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밸류 스탁이 좀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제 좀 손바뀜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프로핏 테이킹 이제 의지는 굉장히 강하다 하는 거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주도 저는 시장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서부터 장 개시되는 거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3분기가요. 진짜 탄탄한 상승을 했습니다. 원래는 9월, 10월이 약합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장이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 러셀 2000, 즉 소형 지수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11% 올랐고요. 3개월 동안. 나스닥 100 지수가 9% 올랐고, 그 다음에 S&P 500이 7%, 그 다음에 다우가 8% 정도, 5% 정도 올라왔죠. 그런 거 보면 이 상승의 뒷배경에는 결국은 금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상하는 거는 10월 29일에 FOMC 이제 금리 결정이 납니다. 그게 현재는 25bp 인하가 90% 확률로 생각하고 있고 50bp도 3%입니다. 그래서 전부 93%에 7%를 제외한 사람들은 전부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계속해서 시장을 올려주고 있고, 특히 소형주를 더 올려주고 있구나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탄탄한 상승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개인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보면 블리시가 41%였죠. 그래서 이제 히스토릭 에버리지를 보면 37.6%가 평균입니다.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제 시장을 이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락도 39.2%로 거의 이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중립에서 이제 상승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 투자가들은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베어리시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줄지 않는 한은 이게 아주 균형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줄면서 불리시가 그렇게 커진다? 그럼 이게 이제 과열 시장으로 접근하는데, 지금은 그런 사인은 없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급을 가지고 탄탄하게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얘기 나오는 과열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액티브 매니저들 상황 보면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80%까지 와 있어서 20% 정도를 이제 팔았는데, 제가 보면은 지금은 계속해서 9월달 빠질 장세인데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좀 프로핏 테이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은 지속적으로 불리시하게 보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선수들은 조금은 물량을 줄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분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포트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제 니드도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프로핏 테이킹, 개인 투자가들은 연말을 향해서 간다.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공개할 JP모건의 시황 분석 자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거나 혹은 패배자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지금 JP모건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요, JP모건이 기관 고객들에게만 은밀히 공유하는 자료입니다. 저는 우연히 이 자료를 입수했고 중요한 인사이트를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이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저의 많은 시황관이 들어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금융기관 중 가장 시총이 큰 JP모건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5가지의 과열 권고를 하면서 10월 시장을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처음부터 싸늘해지는 기분 안 드시나요? 시장이 진짜 고점에 왔나 하는 기분입니다. JP모건이 좀씩 조심하라고 하니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JP모건이 제시한 10월의 하락 경고 중 5개 중에서 3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요, 계절성입니다. 우리도 다 이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JP모건이 일반적으로 9월과 10월이 시장에 좋지 않은 시기라고 경고를 합니다. 실제로 10월에는 보통 순위 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래서 10월은 좀 어려울 거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년간의 그 주가 그래프를 이제 합쳐서 쭉 해놓은 겁니다. 이게 시즈널리티를 좀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이 흰 선이 평균치예요. 보시면 이게 이제 9월입니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은 빠지는 장세를 얘기하는 게 지난 5년간도 보면 9월에서 10월은 요때 좀 빼놓고는 전부 다 이렇게 좀 밀렸었습니다. 특히 22년도는 좀 많이 밀렸었고요. 그래서 다들 좀 9월은 빠진다. 그리고 평균치를 받아도 9월이 제일 많이 빠졌고요. 10월은 좀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가 9월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10월에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JP모건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투자자 심리입니다. 아까 개인 투자자들 보여드렸는데 JP모건은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낙관론이요, 1999년 이후에 최고 수준이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의 상황과 유사하다 하고 약간은 경고를 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개인들이 막 극소수로 주식을 사야 된다, 포모가 막 일어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베어리시가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균형이 맞게 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상승장이다.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JP모건은 지나친 낙관은 위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워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셋째는 완벽한 랠리였다 한 걸 얘기를 합니다. 시장은 최근 5개월 동안 너무 아름답게 올라왔습니다.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데도 꿋꿋하게 올라왔죠. 이는 코로나 반등 이후 가장 강력한 랠리였다고 합니다. 너무 완벽한 상승 뒤에는 반드시 조정이 따른다 하는 얘기를 지금 JP모건이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도 사실은 5% 정도의 급락은 어느 때든지 올 것 같습니다. 10월에 올 수도 있고 11월에 올 수도 있고 12월에 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런 급락이 오게 된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 공포에 질려서 시장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대세 상승장에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고 대비하시고 자금이 있으시면 더 사셔야 되는 급락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식을 놓을 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JP모건의 핵심 경고 중 나머지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러셀 2000 지수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JP모건은 러셀 2000 지수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로 비교를 합니다. 그 카나리아는 왜 탄광에 갔을 때 카나리아를 먼저 쭉 가져가다가 카나리아가 이렇게 질식을 하게 되면 여기 산소가 없구나 하는 걸 이제 알아볼 수 있다고 그래서 약간 척후병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인을 먼저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수가 시장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러셀 2000은 소형주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실물 경제와 금리 변동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소형주가 상승한다는 것은 기관 투자가들이 경제 회복을 믿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JP모건은 이 지수가 최근 너무 잘 올라와 있다고 말을 하죠. 아까도 보여드린 그래프 보시면
8월서부터 진짜로 굉장히 선두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왔습니다. 이게 러셀 2000 지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3개월 동안 11.2%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좀 꺾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우려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장의 기대에 반해서 지금 가던 길을 좀 멈춘다. 예상보다 25bp 해야 되는데 만약 안 한다 하게 되면 시장이 화들짝해서 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리 인하 추세를 면밀히 주시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월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경고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모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개의 중요 요인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러셀 2000 지수를 잘 봐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WM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iShares 러셀 2000 ETF죠. 이런 거를 보면서 러셀 2000 지수의 움직임을 추적해야 된다 합니다. 이 지수가 지속 상승한다면 새로운 기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고 그 다음에 시장 랠리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러셀 2000이 하락하면 이제는 좀 매도를 해야 되는가 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둘째는 연준의 금리 정책입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를 계속 완화한다면 이는 경기 순환주와 그리고 요즘에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에 사실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또한 얘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 성장을 촉진하게 되고요. 또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대규모 랠리를 촉발을 해서 이런 공매도 한 종목들의 숏스퀴즈가 들어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 투자자 자금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JP모건은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들이 더 많은 돈을 시장에 투자한다면 당연히 시장은 올라갈 거다. 그렇지만 이건 양나라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을 단기적인 버블로 끌어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가의 자금의 흐름의 변화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관 투자가들도 별 얘기 안 한다. 저는 이렇게 느꼈고요. JP모건은 강세장 시나리오도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얘기하려고 10월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첫째는 연말 랠리입니다. 흥미롭게도 지난 4분기 동안 시장 90% 이상의 확률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9월과 10월에 조정을 겪어야 하는데 그게 겪고 나면은 결국은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정신처럼 강한 매수세가 산타 랠리가 들어왔었던 거죠. 최근 4, 5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10월 말 정도부터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즈널리티가 또 작용을 하는 게 왜 셀인 메이 하고 옥토버에 다시 사라고 노벰버에 다시 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게 할로윈 매매 전략입니다. 즉 할로윈이 10월 말이잖아요. 그때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다음 5월까지 주식을 가져가라 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결국은 연말이 되면 랠리가 올 거다 하고 생각하는 게 JP모건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JP모건이 자체적으로 포지셔닝 모델이 있대요. 이거를 TPM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이 내부 지표가 장기 추세를 상향 돌파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는 과거 경험적으로 보면 1, 2년 동안은 크고 아름다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장이 발현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섹터가 균등하게 상승하는 것은 아니겠죠. 자금의 흐름을 이해하고 올바른 섹터에 포지션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투자는 웨이팅 싸움입니다. 어떤 좋은 종목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고 있는 것보다는 오르는 종목에 웨이트를 더 주는 게 결국은 돈을 크게 버는 길이다 하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강세장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것은 숏스퀴즈의 잠재력입니다. 현재 공매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특히 AI 주식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목에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현재 많은 종목, 그래서 수익 유통량의 20%에서 30%가 공매도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지금 스윙 트레이드 하고 있는 세일즈포스 같은 것도 많이 못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매도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못 올랐기 때문에 계속 눌려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 숏스퀴즈 때문에 200%도 금방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숏스퀴즈가 한번 올라오고 그러면은 시장이 한번 확 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개인들이 포모에서 한번 붙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오를 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연말이 되면은요, 뭐 대충 올라서 이번에는 한 15%에서 한 17% 오르고 끝나겠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 의외로 이런 숏스퀴즈가 한번 발현하면 또 큰 장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강세장 시나리오를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요인들이 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JP모건이 얘기하는 건 중간주기 마법입니다. 미드사이클 매직이라고 하는데요.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은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단행 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역사적으로 시장은 매우 좋은 성과를 냈다. 그러면 연말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낮은 금리는 기업의 자금들을 용이하게 하고 이는 곧 돈을 찍어내는 것 같은 효과를 내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오르게 된다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미국 소비자의 거대한 현금이 아직 크게 비축이 돼 있다는 거죠. 현재 미국 소비자들이 무려 21조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15조 달러였는데 지금 7조 달러가 더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아마 주식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배당도 계속 들어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자율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래서 캐시가 풍부하게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막대한 유동성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포모가 안 일어났지만 포모를 자극한다. 그럼 주식시장에 더 많이 돈이 들어오겠죠. 이게 큰 폭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TF 자금의 유입입니다. 아직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게 긍정적입니다. 장이 좋으면 이제 더 들어올 거다. 아직은 버블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와 거의 흡사한 얘기들 지금 쭉 해온 것 같고요. 결국 이 보고서의 결론은요, 10월은 조심해라, 하지만 연말은 공격적으로 가자, 이런 보고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세장 리포트였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10월 달에 좀 장이 흔들린다 하게 되면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5% 정도 급락이 나온다? 그럼 더 사셔야죠. 왜? 연말장은 좋다고 JP모건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JP모건이 뭐 위험 요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위험 요소들은 사실은 현재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위험 요소들입니다. 한번 그거 얘기를 해드리면 AI 피로감입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AI 랠리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AI 진짜 이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이게 계속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요일 날 팔란티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뉴스 때문에 한 7% 넘게 빠졌거든요. 이게 약간 피로도구나. 그리고 저렇게 많이 오른 주식들은 프로핏 테이킹이, 즉 이익 실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바로바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럼 주가를 저렇게 단기간에 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는 저희가 많이 봐왔고 지금 또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둘째는 실업률 급등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정부 셧다운이 됐죠. 그래서 연방 공무원들이 해고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실업률이 또 늘어나면 어떻게 되지 하는 걱정은 하지만, 근데 미국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은요, 이민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인력이 더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또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요, 지금 한 달에 한 10,000명씩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인력들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노동시장이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AI가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 하는 얘기도 역설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제 성장 둔화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경제가 생각보다 약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부 지출하고 AI 투자로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서 우리는 경제 전체보다는요, 어떤 산업에 성장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산업, 그런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전체 시장이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거보다도요. 그래서 그런 도에 포커스를 한다면 이것도 위험이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하락해도 언제나 상승하는 섹터 종목은 존재한다. 이거를 믿고 저희가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뭐 어디든지 다 요즘에 나오는 얘기죠. 지정학적 리스크. 뭐 전쟁이 3년 4년째 이어지고 있으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려해서 이를 핑계대면서 투자 기회를 놓친다? 그럼 그게 너무 아까울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요. 우리는 지금 시장의 변곡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JP몰간이 워닝한 채로 10월 달에 하락이 온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익 실현을 하시고 시장에서 잠깐 쉬자. 좀 멀리서 좀 바라보자 하고 판단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JP몰간이 주장하는 건 뭐냐? 향후 2, 3년간 우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강세장을 목격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전망을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좋은데 단기적으로 5%, 10%더 빠진다고 주식을 다 버리고 그러면 다시 올라올 때 살 거야?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주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주식 포션을 더 늘리는 게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 저는 워싱턴의 정치인들 특히 트럼프가 이런 강세장을 만들어낼 동기가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있는 동안은 주가는 안 빠질 거야 얘기하시는 것과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S&P 지수 내에서도 소수의 주식이 대부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80개 정도는 사실상 가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올바른 섹터에 포지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장하는 항아리에 돈을 넣고 누수되는 항아리에서는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실은 그동안은 AI 관련주들이 그냥 쭉 올라오는 장세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장세는 그동안 못 올라왔던 것도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치고 올라간 것들이 더 세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저기 바라보면서 웨이팅 전략을 잘 써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투자는 단기적 경주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끊임없는 학습과 기술 습득 그리고 시황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JP모건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투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면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십시오. 이러한 정보 위에는 여러분이 투자자라는 산을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은 가치를 주변 분들과 공유하고 모두 함께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엑센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백두산 프로젝트를 이끌며 물고기를 여기저기 힘들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이나 물고기 잡는 법을 터득해서 물고기 떼가 오기를 기다리며 장비를 점검하고 물고기가 다닐 길목을 지키면서 물고기 떼가 왔을 때 확실하게 많이 잡는 전략을 쓸 것입니다. 팔란티어입니다. 7.47% 하락. 저도 어제 팔란티어 밀리는데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지션을 좀 줄였습니다. 팔란티어를. 여기 빨간 거 이제 팔았다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때 좀 팔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이제 조금 팔았습니다. 요때는 그 비중 조정하라고 조금 더 이제 채워서 한 주인가 2주 채워줬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팔란티어는 이렇게 AV 합선 근처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포지션을 이제 키웠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또 상승할 때 쫓아잡고 그래서 포지션을 한 8%까지 늘렸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줄여서 한 6%대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어제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좀 밀렸는데 과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팔란티어의 사례를 통해 뉴스의 헤드라인이 어떻게 주가를 움직이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 단 하루 만에 팔란티어 주가가 폭락한 수치입니다. 최고의 AI 기술주로 불리던 주식이 연중 최고치 근처까지 갔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범인은 바로 로이터의 기사 한 줄이었습니다. 미 육군 메모를 인용해서 팔란티어의 통신 시스템에 근본적인 보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요. 매우 높은 위험으로 취급해야 한다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 NGC2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차세대 전장 통신 시스템에서 발견된 심각한 보안 결함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 육군이 직접 매우 높은 위험 등급으로 분류할 만큼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접근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사용자 활동을 감시하는 체계가 허술하며 소프트웨어 자체의 신뢰성마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팔란티어가 개발에 참여한 핵심 국방 시스템에서 이러한 문제가 터졌다. 이게 바로 이 사태의 핵심이죠. 이거 뭐야?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이제 줬던 거죠. 이 소식이 팔란티어 주가에 직격탄이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는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은요, 특히 국방 분야 계약에 굉장히 근간을 둡니다. 그래서 핵심 사업 영역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커졌고요. 그리고 이게 신뢰잖아요. 이게 보안 기업 특히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명성에 금이 갈 수 있다는 또 우려가 나옵니다. 이는 앞으로 신규 계약 수주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훨씬 더 까다롭게 엄격한 보안 기준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뭐 비용이 더 들 거다. 뭐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모로 이제 우려가 생기는데 사실은 회사의 근본 내용이 바뀐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팔란티어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도 시장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었고 그다음에 연간 매출 전망치까지 올려잡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8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최근에 근접하고 있는 순간에 이 뉴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이번 매모 유출이 이제 투자 심리에 이제 아주 직격탄을 날린 거죠. 그래서 정부 계약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즉각적인 리스크 재평가가 이루어졌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팔란티어의 입에 쏠려 있습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건가? 그런데 벌써 회사가 대충은 이제 해명을 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떨 때 우리는 한검 뒤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일까? 놀랍게도 기사에는 결정적인 내용이 빠져 있었습니다. 보도된 근본적 보안 문제와 매우 높은 위험과는 달리 결국은 이 문제가 즉시 완화되었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이게 벌써 몇 주 전의 일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신문기사 하나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면서 물량을 좀 받으려고 뺀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지금 현재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바로 헤드라인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탈과는 상관없이 부정적인 뉴스 헤드라인만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이죠. 회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극적인 뉴스 제목 하나 때문에 주가가 곤두박질 친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자동차 회사들은 시도 때도 없이 차를 리콜합니다. 그냥 문의 없을 때는 어쩔 때는 이런 게 신문기사에 실리게 되고 갑자기 우려를 낳게 되고 자동차 관련 주주들이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거 똑같습니다. 뭐 자동차 리콜 좀 했다고 회사 펀더멘탈에 뭐 기스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 해프닝도 이런 사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펼쳐졌던 전체 맥락이 드러나자 시장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과도한 공포다. 지금이 바로 쭈쭈팔 기회다.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이런 하락에서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173달러가 딱 정확하게 이 지지를 해줬고 거기서 반등을 하다가 장이 끝났고 시간 내에서 한 1.3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75불 41센트의 금요일을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쉽사리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겠죠. 변동성은 좀 커질 수 있지만 회사의 펀더멘탈에는 큰 영향을 줄 거는 없다. 그냥 자동차 회사의 한두 개의 리콜과 같았던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테크니컬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란티어는 탄탄한 회사입니다. 이런 뉴스로 이렇게 하락할 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단은요. 187불 여기 선이죠. 그래서 여기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는 부딪히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지선은 지금 173불에서 이제 반등을 했고 175불 선까지 이제 올라간 셈이고요. 그런데 여기 AV 합선이 지나죠. 여기가 지금 168불 94센트 선이 그러니까 169불 선이 52평 있는 자입니다. 그 근처까지 일단 이제 올라갔거든요. 자, 결론은 저는 AV 합선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AV 합선이 있는 게 어디냐? 167불 선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187불까지 올라간다면은 단기적인 프라핏 테이킹 매물은 분명히 나올 거다. 그리고 여기서 더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와서 이거를 깨게 된다? 그러면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 매물, 스탑 로스 매물들이 조금 나올 것 같다.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미래 금융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잠시 반짝이는 유행에 그칠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대체 이 모든 관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가장 먼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자, 일단 소파이의 총 회원수가 무려 1090만 명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34%나 증가를 했습니다. 소파이 플랫폼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땡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속도입니다. 단 3개월 만에 80만 명이 신규 회원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건 소파이 역사상 가장 빨랐던 신기록이라고 하는데 성장이 둔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또 최근의 뉴스에서는요, 뭐 대출 성장 속도가 뭐 이번 달에는 좀 약했다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사실은 분기로 다 따져보면은 성장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시장의 세력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면서 어떤 수치만 이렇게 편협적으로 보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흔들린다 그러면 바로 기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장은 탄탄하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 매출 성장률을 봐도요 그대로 이게 매출이 성장을 합니다. 그냥 사람만 많이 모으는 게 아니라 실제 수익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이 폭발적 성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또 한번 분석을 해보면 소파이의 비즈니스 모델이 참 좋습니다. 플라이어일 효과라고 하지요. 첫째는 높은 예금 이자를 줍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저희가 더 높아? 그러면 예금해야지 하고 예금을 유인을 하고요. 둘째는 그렇게 들어온 고객에게 대출처럼 아주 수익성 높은 상품을 자연스럽게 교차 판매하는 거죠. 여기 대출 상품도 괜찮네. 편하네. 하면서 이제 대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고객이 또 다른 상품도 있네. 해가지고 또 다른 상품들을 또 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치 극대화를 만드는 겁니다. 예금으로 유인하고 대출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상품을 쓰게 하고. 이 전략 정말 먹히고 있는 걸까? 하면 이 숫자가 증명을 합니다. 1.46개의 상품을 고객 1인당 평균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금만 드는 게 아니라 대출만 하는 게 아니라 꼭 반 개씩은 더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델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소파이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소파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소파의 진짜 비밀 병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핀테크입니다. 아마존이요. 사실 자사 쇼핑몰을 잘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서버 기술을 키웠죠. 그게 AWS입니다. 그리고 그때 만든 기술을 가지고 외부에 이 인프라를 이제 파는 거잖아요.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것처럼 소파이 역시 자신들이 성공적인 뱅킹 시스템 있잖아요. 이거를 다른 기관에 이렇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고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장 가능성을 또 내포하고 있는 거죠.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소파이가 마주한 실질적인 리스크를 또 한번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겠죠. 핵심 리스크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핀테크와 나름 핀테크 업체들이 막 경쟁을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인 은행들도 사실은 핀테크 쪽으로 많이 손을 뻗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열한 경쟁이 있는 거고요. 근데 둘째는 규제가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 규제는 언제든지 모든 산업에 다 리스크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금융산업에는 규제가 굉장한 리스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제 민감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밸류에이션 논쟁도 지금 너무 셉니다. 비관론자들은요. 지금 현재 퍼가 한 40배 정도 되거든요. 이거 너무 고평가됐다. 너무 비싸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낙관론자들은 현재 연 30%씩 성장하는 회사가 뭐 퍼가 당연히 높아야지. 그래서 뭘 봐야 되냐? 팩이라는 게 있죠. 팩 비율로 봐야 한다. 팩 비율로 보면은 아직도 싸다. 이렇게 팽팽하게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또 최근에 고점에서 한 18% 정도 쭉 내려왔던 거죠. 자, 지금 상황은 불확실성의 안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안개가 거쳤을 때 가장 먼저 전력 질주를 시작할 준비간 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소파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대에 스윙 트레이딩에 진입을 합니다. 월요일 날요, 시초가 근처에서 5% 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에부터 주문을 낼 텐데요. 시초가에서 한 1%에서 2% 정도 높은 가격에 지금 주문을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5%를 1차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빠진다 하면 22불 50센트의 2차 진입 5%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 10%를 제가 이제 가져갈 거고요. 여기 스탑로스를 걸어놓고, 그래서 한 25불에 사고, 그 다음에 22불 오면 한 번 더 사고, 그러면 평단이 한 24불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저는 10% 정도의 스탑로스를 걸고 이제 평단에서 이제 지켜볼 거고, 그 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한 10% 정도의 로스를 감소하기 때문에 24%에서 한 20% 올라가는 거는 28불 80센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50%를, 지금 가지고 있는 총 물량의 50%를 매도를 할 거다. 그래서 현재는 리스크 대비 리워드가 1대2의 스윙 트레이딩을 시작합니다. 진입 시점은 월요일 날 시초가 근처, 그러니까 즉 금요일 날 종가 근처죠. 그 다음에 2차 진입은 21불 50센트에 들어갈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21불 50센트가 뭐냐면은 AV 유압선 근처예요. 보시면 지금 고점에서 한 18% 정도 빠져내려와 있고요. 지금 2주 동안 계속 밀렸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사실은 이 이익 실현 매물들도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50일 이평에 기다리고 있고, 여기 있는 AV 합선이 22불 40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차 진입, 여기서 1차 진입, 여기서 2차 진입을 하고, 스탑은 요게 깨지는 순간 여기서 이제 한다.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200일 평순도 그냥 탄탄하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른 분석을 좀 해봐도 충분히 지금은 지지선 근방에 지지대 근방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요 2차 지지대가 되면은 저는 이제 스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분석을 해보더라도 지금 소파이는 이 지지대 한번 터치를 하고 반등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터치가 와서 지금 2, 3일 동안 좀 더 밀렸거든요. 그래서 좀 과하게 밀리지 않는가 싶은데, 사실은 시장이 조금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좀 파는 국면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여기서 이제 프로핏 테이킹을 충분히 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기대하는 거는 여기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이때까지 다시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분석을 해보시고 과연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은 트레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저희 엑센포트가 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그 맥세븐 종목들이 한 7%대 6%대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많이 좀 줄였어요. 그래서 한 6%대 5%대를 줄였고, 다른 종목들도 이제 5%대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윙 트레이딩을 좀 늘려갈 겁니다. 페이팔 10% 가지고 있고, 세일즈포스 10%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신규로 지난 금요일 날 뉴욕타임즈 지금 4%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SMCI 제가 5% 사고 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죠. 이것도 지금 반등 국면에 들어있고, 특히나 지금 시장이 만약 10월 달에 꺾인다고 치면은 뉴욕타임즈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그 방어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편입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 스윙 트레이딩을 늘리는 이유는 지금서부터 못 올랐던 거는 탄력을 받고 좀 올라갈 수 있고, 10월에 만약 조정이 온다고 치면 만약 올라갔던 것들은 좀 무너질 수 있는 구간이 올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러려면은 이런 쪽에 좀 자산을 많이 배분해서 저는 한 총 자산의 40% 정도를 스윙 트레이딩에 넣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원은 지금 캐시가 12% 정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파이 들어간다고 해도 소파이 한 10% 정도 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마 페이팔이나 세일즈포스에 한 5% 정도 만약에 더 빠졌을 때 좀 물타기를 더 할 거고, 이제 그 정도에서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다 헤어컷을 해서 나올 거고, 제가 바라는 거는 요 네 종목 중에 한두 개가 먼저 프로핏 테이킹을 좀 해서 빠져나왔으면 하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트 보시면 현재 17.5% 수익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 대비해서 3.7% 잘하고 있습니다. 6월 초에 시작을 해서 결국은 지수하고 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6월 달에 포지션을 전부 털어서 7월 달 6월 말에 다 털었죠. 요때 다 털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이 올라오는데 그 혜택을 하나 못 받고요. 저희가 이제 요때부터 7월 중순 지나고 난 다음부터 포지션을 싣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9월 달에 종목들을 많이 싣고 개별 종목들을 많이 실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높게 올라와서 보시면 8월 달에 지수 앞섰고 9월 달에 거의 8.3%가 수익이 났습니다. 지수보다 훨씬 많이 났고요. 지금 9월 달도 며칠 안 지났는데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훨씬 지수보다 각도가 높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뭐냐면 개별 종목들의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요, 수익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오르는 주식을 사야지 하는 것만 관점을 가지시면 안 돼요. 뭐를 가지셔야 되느냐? 이 웨이트가 중요합니다. 지금 첫 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주식 할 때는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장 빠질 때 고통, 의심, 불안 이런 게 있지만 자신감만 있으시면요, 이렇게 빠질 때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하는 자신감 가지시고 잘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수익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셔라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희가 지금 4개월 동안에 23종목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3종목의 각 투자 상황인데요, 수익률 상황입니다. 제일 많이 난 게 저번에 두 번째 그 템베거라고 해서 저희가 플루언스 에너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70% 수익 났습니다. 이게 채 한 달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70% 올랐고요. 근데 제일 안 난 건 뭐냐? 저 밑에 보시면 나녹스 있잖아요. 그게 8% 전제 마이너스 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상단은 템베거 2호가 방어해주고 있고, 하단은 템베거 1호가 지금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템베거를 다 가두리를 해서 결국은 안에 수익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3개 정도 마이너스지 나머지는 다 플러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고요. 그런데 제가 이 수익률, 근데 많은 분들이 야, 종목에서는 70% 났어, 50% 났어, 그런 거에 만족을 하시는데, 이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돈 번 거. 그래서 돈을 제일 많이 벌어준 게 계좌에 4,200불을 벌어준 게 테슬라입니다. 근데 테슬라는요, 16% 수익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4,200불을 벌어줬고요. 근데 70%가 났던 어딨죠? FRNC, 이 플루언스 에너지는 보면은 700불 벌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0% 났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4,000불, 즉 6배를 더 벌어줬습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는 거는요, 결국은 오르는 종목에 웨이트를 더 실어주는, 잘하는 선수한테 더 실어주는 게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도 처음에는 얼마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테슬라는 제일 많이 빠졌고 이제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고 연말 갈수록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용을 하면서 최대 종목당 한도는 20%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15%, 한 17%까지는 실을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포지션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7% 갔었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줄여서 지금은 한 6%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꽤 프로핏 테이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6%밖에 안 올라왔지만 제가 4,000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많이 실었으니까. 근데 거꾸로 여기에는 몇 프로 실었느냐? 제가 1% 실어놓고 있습니다. 플루언스 에너지에는 왜? 템베거 종목이니까 1%, 2% 싣는 거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번 돈으로, 딴 종목에서 산 돈으로 실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실망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기대하고 산 건데 벌써 템베거 2개 실었는데 수익 많이 내주고 있잖아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웨이팅,
중요하다. 이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는 쉽게 개인분들은 뭐에 더 흥분하시냐면 이 70% 이런 거에 더 흥분하시잖아요. 와, 내가 70% 벌었어. 근데 계좌에는 1,000불밖에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괜히 기분만 좋으신 거죠. 유나이티드 헬스 27% 나고 있어. 근데 이거 5,000불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뭐 2만 불씩 3만 불씩 가지고 있다. 10만 불 계좌에서. 그러면 초대박이죠. 근데 이런 종목을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잘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한 반 50% 가지고 있다가 한 30% 내려오면은 그게 바로 계좌에서 15% 터지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런 웨이팅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배우실 수 없습니다. 저도 이거를 어떻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 사보고 저런 거 사보고 지금 시황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런 데 좀 가보시죠. 근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끝나고 9월 들었을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이제 6개월을 보면 리밸런싱을 할 때입니다. 그러면 저라도 30% 종목 팔고 20% 빠진 종목 50% 갭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 삽니다. 그럼 이건 수급상으로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웨이팅을 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맞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웨이팅 전략을 잘 써서 긍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후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윙 트레이딩. 지금 제가 스윙 트레이딩 종목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배경은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매니저들도 좀 털고 그동안 못 올랐던 것 들어올 수 있다. 왜? 지금 보면 중소형 지수들. 그래서 이제 그 JP모건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저하고 관점이 똑같습니다. 이제 저도 한 2달 전에 이제 중소형주들 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봐도 아주 적은 종목들이 많이 세게 올라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연말장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질 거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바이앤홀드가 아니라 이제 트레이딩 해야 됩니다. 대형주 잡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소형주에서 빨리 10% 20%씩 수익 내고 또 다른 데로 옮겨 타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이런 시장 상황을 그대로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지금 한 4개월 차 6월 달에 시작했으니까요. 6, 7, 8, 9네요. 4개월 차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하면서 많은 걸 느꼈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유튜브 상으로 이렇게 운영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왜냐? 여러분들이 학교에 수업 들으시는 것처럼 항상 오셔서 저하고 1대1로 계속 말씀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모여서 매매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오시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못 들으실 경우도 있고 또 뭐 매일 오시다가도 한 2, 3일 빠지실 때도 있고 그럼 그때 중요한 얘기가 나갔는데도 이제 못 들으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지나간 영상을 보신다고 해도 이런 이제 맥락이 있고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황이 있고 그래서 이게 쉽진 않구나. 그 회원들을 모시고 이렇게 그 시황을 나누고 전략을 나누고 교육을 하고 하는 게 그러한 이유구나 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이제 업의 생태를. 그래서 저도 저의 이제 바람은 제가 백두산 프로젝트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하는 거고 이거는 10년 동안에 저희가 재산을 10배를 키우겠다 하는 목표를 두고 가는 겁니다. 긴 여정이지만 분명히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더 좋아진다고 훨씬 빨라지겠죠. 그거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200-300분 모시고 저희가 10배씩 키우는 여정을 간다 하는 게 가장 오붓한 사이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 이제 첫 걸음으로 삼성증권의 WMC 상품을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요 서비스는 뭐를 해드릴 거냐면 프라이싱은 한 33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3번에 저하고 38분간 저는 38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38광땡 888 3의 8이면 888 3이 3개 다 해서 이제 되게 좋아하는데 1대1 세션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럼 저하고 한 40분 50분 되겠죠. 38분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한 1시간짜리 수업을 저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고 제가 그 답변 다 해드리고 혹은 지금까지 오셨던 여정 저하고 이제 컨설팅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 나갈 길을 또 한번 확보해 보시고 하는 세션을 가질 겁니다. 그게 이제 3번의 세션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시고 뭐 일주일에 다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걸 예약제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38분에만 한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38분이 차게 되면은 그다음엔 더 이상 이 상품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 상품을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그 다음 상품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동적으로 가실 수 있는데 그러면 33만 원을 저희가 이제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상품 넘어가실 때 그게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3만 원 중에서 15만 원은 그냥 그대로 그 보너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3개월 내에 3번 컨설팅 하시는 거를 한 지금 15만 원 정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차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도 직원들하고는 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직원하고는 한 자리에 서서 4시간도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뭐 싸우는 거죠. 그게 4시간 동안 서로의 이제 논리를 싸우는 정도 있고 그러면서 실력이 많이 늡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좀 목적을 달성하고자 여러분과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는 조언도 드리고 이러려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했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38분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진행사항 봐서 조금 더 늘리고 할 거고 그 다음 상품이 출시될 때는 저는 꼭 이 WMC 상품을 거치셔야 됩니다 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제 백두산 클럽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회원분들하고만 같이 가고 유튜브는 아무래도 그냥 그 공개적으로 일상적인 것만 하고 지금 저는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에 한 15%, 10% 정도만 유튜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회원분들 이제 만약 이제 그렇게 클럽으로 간다 그러면 모셔놓고는 뭐 진짜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이제 천천히 가서 저희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 그걸 쭉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프로젝트 다양한 자문 서비스 이제 게시해서 계획 하나하나 차곡 실행해 갈 거고요. 그리고 매우 심도 있는 코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같이 큰 수익을 이루실 수 있는 여정을 같이 가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제 이 여정에는 지금 제가 트레이딩 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도 진짜로 하나 클릭 하나 다 말씀드릴 거예요. 차근차근. 그럼 그게 1시간이 걸려도 1시간에 한번 습득을 해놓으시고 한 2-3번만 해보시잖아요. 어느덧 여러분 읽게 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툴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쟁터 나가시면서 그냥 어떻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세요. 최소한의 툴은 가지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써보시면은요 손에 익지 않으시면 못 쓰세요. 근데 쓰시면요 손에 익으시면요 계속 쓰세요. 그리고 그게 필요한 그 툴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식은요 사고 파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팔 수 있는 툴들이 좋아야지 지금 스마트폰에서 그냥 살까 하고 클릭해서 아무 가격이나 그냥 툭툭 사시고 하시는 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서는 큰 돈 버실 수가 없습니다. 사고 파는 거는요 아주 여러 번 사고 팔고 종목들을 다 합쳐다 보면은 그럴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그런 모든 그 주문들을 이렇게 실행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지표들도 같이 공부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말씀은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추석이라서 뭐 이렇게 뭐 두서없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다 혹은 궁금증이 있으시다 그러면 말씀드린 인백스 GPT로 지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그 WMC 상품 가입할 수 있는 절차 이게 삼성증권에 계좌가 없으시면 계좌도 일단 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문 계약이라는 걸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 모바일로 가능하거든요. 그럼 프로세스 다 말씀드릴 텐데 자 그럼 뭐 이렇게 자문 서비스 뭐 이런 거 복잡한 걸 하느냐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유튜브 상에서 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 종목 얘기하고 이거 사세요 파세요 하잖아요. 이거 모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불법과 합법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정식 합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저희 회사처럼 라이센스가 있고 저처럼 매니저 라이센스가 있고 금융기관에 투자기관에 소속이 돼 있는 매니저로서 여러분과 이렇게 합법적으로 자문계약을 맺고 혹은 일임계약을 맺은 상황에서는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려도 합법입니다. 심지어는 아이고 이거 저기 빨리 사세요. 뭐 10,000원에 사세요. 20,000원에 사세요. 뭐 그리고 지금 당장 파세요. 하는 말씀을 마구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린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즉 라이센스 없는 사람이 약을 지어주고 진찰을 하고 치료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성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은 분들, 많은 유튜버들이 이거 쓰잖아요. 면책조항 쓰시고 본 뭐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 쓰는 것도 그냥 합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사실은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될 사람들만 하는 행위를 라이센스 없이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제 그런 길을 가는 거다. 그래서 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이었는데요. 이제 미국장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소파이를 이제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4종목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 소파이까지 들어가면 5종목을 스윙 트레이딩을 합니다. 스윙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는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매매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장 이렇게 회원분들 모시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결론은 야간에 미국 시장이 있는 데는 적어도 한 12시, 1시까지는 좀 커버를 해드려야 되지 않는가 해서 라이브 방송도 저는 많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 다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백두산 프로젝트 완성할 때까지 가보도록 저는 목표를 세웠으니까 여러분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석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